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새벽 5시 부엌에서 들리는 칼소리. 며느리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뜹니다. 또 시작이구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왜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고 왜 누군가에겐 서운함이 될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씨 62세. 그녀는 결혼 35년 차 베테랑 주부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특히 막내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한 후로는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애들도 어린데 둘 다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주 3회 아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기로. 청소도 하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저녁 반찬도 미리 만들어두면 며느리가 퇴근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날 미정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재료,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찜 재료, 그리고 며느리 건강을 위한 미역까지. 장바구니 가득 식재료를 담고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출근했겠네. 깨끗이 해놓고 가야지. 3시간 동안 미정 씨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주 방도 정리하고 빨래도 개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미정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 박수진 씨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선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자신이 아침에 설거지해둔 그릇들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은 완전히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산 식재료는 어디 갔지?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난 자신의 장보기를 보며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옷장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아침에 침대에 두었던 옷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신 건 아는데 수진 씨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집안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엄마가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 힘들라고 해주시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제 공간이 있잖아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에휴,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엄마 마음 상하시면 어떡해.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정 씨는 변함없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무슨 일 있나? 미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나 봐. 남편의 대답은 그저 그랬습니다.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더 도와줘야겠네.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선의와 불편함 사이의 간극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주 3회가 아닌 거의 매일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장김치 좀 담아왔어. 요즘 애들은 김치도 잘 안 담그더라고. 어머니, 저희 김치 아직 많아요. 그게 어디 김치야? 사 먹는 건 맛이 없잖아. 내가 담근 거 먹어봐, 훨씬 맛있을 거야. 수진 씨가 자신이 담근 김치가 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수진 씨가 만든 음식들은 늘 뒤로 밀려나 결국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생활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다 어머니가 하시니까. 저는 그냥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럼 당신이 먼저 하면 되잖아.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엄마가 굳이 안 오셔도 되게.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시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정 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래도 니는 좋은 거야. 우리 며느리는 아예 나보고 오지도 말래. 에이, 그래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불편해할까?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본 적 있어? 뭘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보긴 뭘 물어봐. 보면 아는 거지.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치워야 하고 냉장고 비면 채워야 하고.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 침범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 영역? 가족인데 무슨 영역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니까. 미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날 밤 미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며느리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어? 오히려 며느리가 고마워해야지. 그런데 요즘 며느리 표정이 안 좋더라고. 직장 일이 힘든가 보지 뭐. 당신 신경 쓸 거 없어. 결국 아무도 진짜 문제를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말하고 싶었지만 나쁜 며느리가 될까봐 두려웠고, 미정 씨는 듣고 싶었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점점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전환점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수진 씨는 회사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상사에게 질책을 들었고 후배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음식 냄새와 함께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왔어? 오늘 좀 일찍 오네? 네, 어머니. 배고프지? 저녁 차려놨으니까 씻고 와서 먹어. 수진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빨래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개어져 있었지만 자신이 아침에 두고 간 노트북과 서류들은 어디론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서류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지저분해 보여서 서랍에 넣어뒀어. 그 서류 오늘 밤에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서랍 열어보면 되잖아. 그렇게 아무렇게나 놔두면 집이 어떻게 보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물건 좀 건드리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고함에 미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제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제 물건은 제가 알아서 둘게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건 제 공간이에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쌓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매일 오시는 게 불편해요. 제 냉장고를 마음대로 정리하시고 제 옷장을 마음대로 여시고 제가 사온 음식은 다 뒤로 밀어버리시고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든가. 말했어요. 여러 번 돌려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들으셨잖아요. 돌려서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나는 몰랐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여보. 여보가 좀 말해줘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들. 내 와이프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내 와이프는 내가 간섭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래? 당신도 어머니 편만 들 거야? 나는? 내 얘기는 안 들어볼 거야? 지금 엄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예요. 수진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간다.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올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간 미정 씨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 씨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보다 10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미정아, 너 며느리랑 싸웠다며? 누가 그래요? 소문 다 났더라. 애 아빠한테 들었어. 미정 씨는 그제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언니, 나 정말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너처럼 했었어. 우리 며느리한테. 언니도요? 응. 그런데 나는 더 심했지.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애 키우고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하라고 했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경험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마가 되는 과정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야. 미정아, 우리 시대는 달랐어.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고 며느리는 따라야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며느리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어. 그럼 우리 경험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주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지. 물어봐야 해. 내가 도와줄 게 있니? 그리고 필요할 때만 도와줘야 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강요하면 안 돼. 미정 씨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며느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그럼 나는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거네요.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미정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사실 무서웠어. 뭐가? 며느리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봐.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자꾸 아들 집에 가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근데 그게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나 봐.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며느리는 침범당했다고 느낀 거야. 한편 수진 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랑 크게 싸웠어. 그래? 무슨 일인데? 수진 씨는 그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도 엄마야. 엄마? 나도 너희 시어머니 같았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참견하고 너무 오버했지. 너한테 내 불안을 쏟아부었어. 엄마가 왜요? 엄마들은 다 불안해.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자꾸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수진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닌 불안한 한 명의 엄마로.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일단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대화를 해봐.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3주가 지난 어느 주말 수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여보세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다음 날 수진 씨는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들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소리 질러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다만 저도 제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실까봐. 미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줘.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 수진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건 좋은데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한 거지. 그리고 반찬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미리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만들려던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앞으로는 물어볼게. 미정 씨도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는 너희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 아들이 결혼하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어머니.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다만 저희한테 맞는 방식을 함께 찾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제 물건이나 제 공간은 내가 가기 전에 전화할게. 그럼 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고. 좋아요, 어머니. 그리고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원하는 거 물어보고 만들어 올게. 감사해요, 어머니. 아, 그리고 집 청소나 그런 건 내가 부탁할 때만 할게. 내 영역은 존중해야지.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기적인 며느리 같아서 말씀드리기 힘들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경계를 몰랐던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 집에 가기 전 항상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갈까? 아니면 다른 날이 좋아? 수진 씨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쉬고 싶어서 다음 주에 뵙는 게 어떨까요? 그래, 알았어. 푹 쉬어. 어느 날은 수진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어머니 갈비찜이 먹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미정 씨는 신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먼저 말해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둘은 정기적으로 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단둘이 차 한 잔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는 정말 편했어요. 미리 물어봐 주셔서 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나도 편했어. 괜히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손주 장난감 사주실 때 저희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으면 아이가 소중히 안 다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앞으로는 물어볼게. 이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회사에서 급하게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수진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아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야근이 생겼는데 남편도 없어서.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미정 씨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 씨는 조용히 잠든 아이 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너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어머니. 응?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미정 씨는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를 믿어줘서.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통제가 아니라 필요로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미정 씨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도움이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의견이 부딪힙니다. 어머니, 아이 간식은 제가 챙기기로 했잖아요. 아, 미안. 마트에서 보니까 자꾸 사게 되더라고. 알아요, 어머니 마음. 근데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이제 두 사람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말할 수 있고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있잖아, 내가 그동안 착각했더라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게 도움이 아니더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해줘야 진짜 도움이더라고. 그게 쉽지 않은데 처음엔 어려웠어. 자꾸 참견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근데 참았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더라고.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뻤어. 수진 씨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요즘 편해졌어. 진짜? 어떻게? 솔직하게 말했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응. 근데 안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차라리 처음에 불편해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 두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한다길래 만들어 왔어. 다음에는 제가 만든 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나도 내가 만든 거 먹어보고 싶었어.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는 너희가 부를 때 오는 거야. 그래야 더 반갑잖아. 맞아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머니 오시는 게 더 특별하고 기다려지잖아. 미정 씨도 웃었습니다. 그렇지. 맨날 보면 지겹잖아. 에이 어머니. 지겨운 건 아니에요. 하하 농담이야. 그렇게 웃음이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은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 한마디가 이것 좀 해줘야겠어 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면 말해야 합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어머니 감사한데 이건 제가 할게요. 이 말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말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선입니다. 그 선 안에서 우리는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충분히 좋은 시어머니예요. 다만 우리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면 돼요. 그래, 고마워. 나도 노력할게. 너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 대화가 모든 가정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